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명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한 기도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남수단 정부가 식량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부 지역에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내전까지 겪고 있어 외부의 도움도 원활치 않은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인 숭실대학교가 올해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숭실대 황준성 신임 총장에게 숭실대학교 120년 역사의 의미와 비전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중국이 작심하듯 사드 보복조 시대를 현실화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속되는 공세에 우리 입지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물론 선교적 측면에도 매우 우려가 되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도 있습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요.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3월 특별 새벽 집회. 4일 동안 20만 명이 집회에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 9월 시작한 특별 새벽 집회는 매 집회마다 다른 주제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올해 3월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며 다시 사명감을 갖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사명을 버리고 타협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나를 지금의 자리에 사명자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하게 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가난과 실패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극히 작은 일에 쓰임 받았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난 강명관 브라질 선교사가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선교사는 엠포 세대로 불리는 요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사명과 순종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서울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강명관 선교사는 평범한 집사로 지내던 중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와 찬송가 311장을 통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999년부터 18년째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는 무더위와 벌레 등으로 사역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늘 부활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에 죽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가며 살아왔습니다.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내 정치와 경제, 남북 간의 대치 상황과 국제 정세 등 모두가 깊은 수렁에 빠져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이는 기쁨과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정책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신문고 설치와 감리회관 외벽을 통한 대사회적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감리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의 주요 정책이었던 100만 전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00만 전도 운동본부의 개소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100만 전도 운동본부 위촉식에서는 북왕교회 김상현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부평 임마누엘 교회 지학수 목사가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해외 근무지를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괌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석대 201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는 괌과 사이판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졸업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는 백석대 최갑종 총장과 해외 취업 지도 교수, 괌 호텔 총 지배인 등이 함께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괌 관광청 이사회 밀튼 모리나가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백석대 졸업생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지난해 캔 코퍼레이션과 맞춤형 채용을 위한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해 매년 40명의 해외 취업이 보장됐습니다. 기독교 NGO 단체 국제사랑재단이 북한 결식 어린이를 돕는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원은 북한 당국은 맹독성 화학무기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시인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서울시와 함께 살자 사랑하자의 준말인 살사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정기예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건강연구원이 오는 2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론 7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교회건강 열린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전이 계속됐던 남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가 일부 지역에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선교사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김종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선교사입니다. 네, 남수단 정부가 기근을 선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달부터 4월 사이 약 490만 명의 긴급 식량 공급이 필요하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오늘 7월까지 이 수치가 550만 명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근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곧 우기가 시작될 것이지만 새로 곡식을 심어 추수 때까지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2015년 이후 계속 비가 적어 농사가 어려웠고 내전의 격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남산의 북쪽 지역, 유니티 지역에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요인 중 하나는 내전으로 인한 구호 식량의 전달이 어렵습니다. 반군 지역이라 정부군의 방해가 있죠. 유엔에서는 현재 남산 상황의 원인을 인재로 봅니다. 남산뿐 아니라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에게도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네. 갑작스런 난민의 급증으로 식량 배급량이 50% 줄어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들도 철수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같은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내전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왔고 전쟁으로 인해 외교부에서 남산이 철수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실제 사역지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미 떠난 상황이라 나오게 되었지요. 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도와 국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사역 대상들이 우간다에 있는 남산 난민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는 세 곳인 아주마니, 아루와 키라동고의 난민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수산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을 텐데요. 국제사회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유엔 난민기구인 UNHCR과 식량기구인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서 구호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NGO들이 여러 분야에서 돕고 있죠. 위생을 위한 것이나 운물 파기, 어린이를 위한 학교 등. 하지만 내전이라는 특수 상황 가운데 심한 기근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렇군요. 특히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아 국가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전념해 일할 수 있게 되어 기근의 이유가 인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기도 전에 내전에 발발하여 고통당하는 남수산 국민들을 위해서 조속한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많은 중보기도와 국제사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남수산의 내전이 속히 멈추고 국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14대 총장에 황준성 교수가 지난달 취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출발한 숭실대학교,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4대 총장 황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식 이후부터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먼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숭실대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네. 모교의 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명예요 기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측면보다는 총장 취임 이후 엄중한 그 사명감과 또 책무와 네. 거룩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학교가 해결할 일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취임식 예배 때 총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비전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독교 민족대학을 정립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 이제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구성원이 최고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통일시대에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학협력과 창업을 주도하는 대학, 네. 그다음에 특성화와 융복합을 잘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가 우수한 대학, 이걸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 신입생들이 숭실대학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총장으로서 네. 꿈꾸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많이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또 특별히 교육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교육 분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요즘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한국의 대학의 위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야기하는 대학의 위기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이 입학 정원을 못 채운다든지 네.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통 대학의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사실 한국은 대학의 위기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상의 위기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본질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본질의 위기다.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면 저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내는 그 바탕에는 참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성교육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대학 현장에 있는 교수로서 또 금년부터 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총장으로서 대학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바람직한 대학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은 대학에 요즘 보면 오히려 이런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취업을 잘 시키려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으로서 이런 교육의 본질을 좀 다시 새롭게 좀 확립해보고 싶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만들고 만들어진 사람 이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도 하고 네.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밑에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특별히 저희 숭실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이 인성의 나침판이 되는 영성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네. 저는 그 총장으로서 새롭게 교육의 틀을 만든다고 한다면 인성과 영성이 풍부한 우리 숭실이를 만들어서 네. 그 위에 전문 지식과 국가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예,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숭실인 기대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숭실대가 특별히 창학 120주년에 대한 특별한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숫자의 무게가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 역사적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숭실이 모교인 점을 고려해 보면 오늘의 숭실의 120년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가 그때마다 역사의 소용돌이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독교 민족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온 것은 그동안 숭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숭실의 1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평양 숭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었고 또 베어드 선교사위에서 설립된 기독교 대학이었고 네. 또 1906년에 최초로 4년제 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전무했던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또는 경제, 법률이라든지 네. 정말 실용적인 학문을 저희 대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지평선을 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상도동에 서울 숭실을 재건한 때의 역사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54년에 저희가 다시 재건을 했고요. 그때도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중소기업대학원을 저희가 개원하였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로 IT 대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문의 길을 개척한 역할을 해왔다. 네. 이것이 숭실대학의 나름대로 자긍심이고 네. 자부심 생각을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0년 역사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 숭실대학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통일시대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숭실대학은 이 통일시대에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또 꿈이고 또 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대학교 12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이 통일이라는 염원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숭실대학의 출발은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도 꿈이 평양의 숭실 캠퍼스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도전인데 분단된 서름 때문에 저희가 그 꿈을 실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자그마한 소망도 통일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숭실대학은 저희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필연성과 당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청학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숭실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 통일을 꿈꾸고 네.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저희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자원도 채워주시고 네.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동안 숭실대학교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해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숭실을 향하신 통일의 염원을 이루어 나오고 계신다고 이제 믿습니다. 그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부가 통일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저희 대학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통일부가 지정한 통일선도대학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네. 2014년에 통일부와 제가 최초로 MOU를 맺어서 한반도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네. 그걸 저희들이 교양 과목에 필수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로 교양 과목에 필수로 통일 과목을 집어넣은 학교는 저희 학교가 최초일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학생들 새내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보다 더 통일 교육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통일 리더십 연수원을 만들어서 숭실 통일 리더십 스쿨을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3박 4일 동안 캠프에 들어가서 통일을 인지하고 네.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최초로 대학원에 저희들이 석박사 과정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러한 기본적인 학교의 교육 인프라 외에도 저희들이 그 재단법인 통일한국 세움재단을 만들어서 네. 숭실이 그 근저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 통일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가는 네. 그 역할을 그래서 민족 통일 부흥을 꿈꾸고 계몽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 저희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대학, 이 미션 스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대학도 이제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스스로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대학의 현상은 살아있지만 네. 내용은 좀 많이 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려면 기독교 대학이 살고 네. 기독교 대학이 제대로 서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산다는 그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국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학은 이 한국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념에 놓이게 되면 아마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기독교 대학의 교육 이념이 사회적으로 특출한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이지만 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네. 풍부한 인성과 영성을 갖춘 이 사회 리더를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도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대학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땅에 숭실대학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기독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교육기관들, 특별히 기독교 학교 위상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교육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이끄는 올바른 리더가 많이 배출되길 기대합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로 소방관 전문 병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이라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특검과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이처럼 꼭 필요한 일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